자, 이번 시간은 제 102회 세무 2급 실무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반도산업,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단기는 제 15기, 회계연도는 202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 1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메뉴를 이용해서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4월 29일 1번 4월 29일 일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미납세액과 납부지연 가산세 2,500원을 함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합니다. 자, 미납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표현을 했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판관비의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래요. 자, 부채로 잡혀있는 미지급 세금을 없애고 금액은 250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800번대의 세금과 공과 처리합니다. 묶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네요. 2번 5월 23일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 전량을 1,000만원에 처분합니다. 매각대금은 보통예금 통장에 1,000만원이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처분 시점에 장부가액은 800만원짜리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 계정 잔액이 130만원 있습니다. 자, 자기주식은 취득할 때 차변에 있겠죠. 자산이라서가 아니라 자본의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 조정 항목이기 때문에 차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증권처럼 사오면 왼쪽 나가면 오른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해요. 그래서 대변에 자기주식을 빼낼게요. 장부에 800만원짜리 잡혀있는 거 없애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보통예금으로 금액이 1,000만원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아무 일이 없으면 자기주식 처분 이익일 텐데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있으니까 우선 상계해야 되겠죠.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잔액을 먼저 상계하고 130 그래도 벌어진 차이가 생겼으니까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기주식 처분이익. 3번 11월 15일 하나은행으로부터 5년 후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입합니다. 보통예금 통장에 돈 들어오네요. 장기 차입금이 생겼다는 얘기죠. 보통예금 1억 대변에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하나은행 4번 11월 25일 ABC사의 외상 매출금 2만 달러를 회수해서 보통예금에 입금됩니다. 환율은 다음과 같다. 7월 1일에 외상 매출금 인식할 때 환율은 달러당 요거 곱해갖고 1,200원에 외상 매출금이 잡혀 있겠죠. 그럼 외상 매출금은 2,40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돈 들어올 때는 요 환율로 들어오죠. 보통예금 통장에는 2,6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 벌어진 차이는 외환 차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한영키 누르고 ABC사 고르고 금액은 2,400만원짜리 없어지고 보통예금 통장에 오른쪽 화살표로 건너뛸게요. 2,600 그 벌어진 차이가 외환 차익이라고 합니다. 5번 12월 29일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합니다. 접대를 한다는 얘기죠. 식사비용 1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접대비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차변에 영업부니까 800번대의 접대비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신한카드 입력하시고 문제 2번 다음의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메뉴를 이용해서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메인 매출 전표 하나를 조금 올리고 7월 30일 1번 7월 30일 경영지원팀 직원들이 야근 식사를 하고 다음과 같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날짜 7월 30일 거. 그런데 2기 예정신고 시 7월 30일이면 7, 8, 9 할 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해당 세금계산서가 누락이 돼서 2기 확정신고 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에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입력 및 설정, 어떤 특수한 기능을 추가하라는 얘기고, 외상대금은 미지급금으로 하라는 얘기네요. 자, 7월 30일 빠진 세금 계산서 매입세 공제 되겠죠? 51번 과세 쓰고, 야근 식대, 수량은 있고 단가 없으니까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140만원, 식당은 남해 식당, 전자 아니고 혼합 눌러서 차변에 경영팀이니까 800번대의 복리후생비, 대변에 미지급금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닫고. 자, 이거를 이제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 기능이 있습니다. 예정 누락분 선택하고 확정 신고가 2022년 10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죠. 11, 12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여기 누락분이라고 이렇게 찍히고요. 여기까지를 하란 얘기고, 한번 확인만 해보면 부가세 신고서에 여기까지는 뭐 들어가실 필요 없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자동으로 찍히게 된다. 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게 방금 봤던 요 기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정 누락분. 2번 8월 5일 진성부동산으로부터 공장 건물 신축용 토지를 2억 원에 매입합니다. 전자 계산서 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결제수단 나왔습니다. 계산서니까 53번 면세 쓰시면 되겠죠. 토지 2억 진성 전자니까 찍고, 분계가 복잡하니까 혼합 누르시고, 차변에 사들여오는 것은 토지, 대변에 2억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대요. 보통예금을 빼내시면 되겠네요. 3번 9월 1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자산처리. 자산처리란 얘기는 비품부를 처리하는 얘기겠죠. 과세가 되는 거래이고 매입세 공제되니까 현금 영수증 과세를 쓰라는 얘기네요. 61번. 컴퓨터 2대 단가 18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쪼개져 버리네요. 그러면 3600 36만원 이렇게 입력하셔야 되겠다. 거래처는 전자상해,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 줬댔죠. 1번 누르시고, 사들여 오는 것은 비품 됐죠. 4번 9월 25일 회사는 로운 캐피탈로부터 관리 업무용 승용차 개별 서비스에 과세대상 차량이고 렌트합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임차 비용이라는 얘기네요. 매입세 공제 안 되겠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렌트료 70만원, 대금은 10월 10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주네요. 임차료 계정 과목을 쓰시래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은 54번을 쓰셔야 되겠죠. 유형은 54번. 승용차 렌트. 금액은 70만원에 7만원. 로운 캐피탈. 전자 찍고 불공제 사유가 F2키 눌러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임차.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눌러서 관리부니까 800번대의 임차료 800번대의 임차료 쓰시고, 대변에 돈은 나중에 주는 거죠.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5번 9월 30일 중앙상사에 8월 3일 외상으로 판매했던 제품 중에 2대 대당 250만원 부가세 별도가 불량으로 인해서 반품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친절하게 분계는 음주로 할 거, 이런 말이 없어도 마이너스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팔았을 때 유형 11번 그대로 쓰시고, 제품
수량의 마이너스 2, 단가에 250만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거래처는 중앙상사, 전자 찍고 2번 누르면 팔았을 때하고 똑같이 금액만 음수로 입력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1번 당해 문제 한해서 당사는 돼지고기를 매입해서 소세지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이제 추가적인 자료네요. 날짜는 1기 확정 46치고 그 다음에 되는 것만 입력하시면 되겠죠. 돼지고기 사왔고 식품 포장재는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돼지 창자 사왔고 F2키 눌러서 고기 유통 찾고 취득 일자 2022-04-30일자 계산서 물품 수량 1600 그 다음에 총 매입가액 2800 그 다음에 공제율은 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102분의 2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549010 그 다음 거 창자 유통 2022-06-30 애도 계산서 돼지 창자 수량 1000kg 매입가액 300에 102분의 2 자, 그리고 확정신고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예정신고의 과세표준을 찾습니다. 1기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 공급가액은 1억 2천이고 예정신고 기간의 매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없고 여기가 1억 2천이라는 얘기네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제가 현재 쓰고 있는 프로그램 상에 여기가 원래 자동으로 법인이면 100분의 40이 이렇게 찍혀야 되는데 여기가 수정이 불가능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한도를 넘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달라지신 건 아닌데 여기가 지금 당초에 시험 봤을 때보다 화면이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40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이 버전 8월 23일자가 그렇다네.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고칠 수 없으니까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단기 매입액 그리고 이것의 50%보다 40%보다 이게 더 작으니까 답의 변화는 없습니다. 예정신고에 받은 거 없고 그래서 결과는 607843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의 오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닫고 저장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부속수를 작성 생략하고 홈택스에서 기한 내에 직접 전자신고한 것으로 가정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으란 얘기네요. 부가세 신고서 10월, 12월 불러오는 자료 무시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불러오는 거 한 건 삭제하시고 자, 매출부터 출발하시면 되겠네요. 자, 매출 자료, 매입 자료 중에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 3억 세액 3천 여기다가 3억에 3천 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공급 대가가 4,620인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1,1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 신고를 해야 될 거니까 여기다 또 신고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4,620만 원에서 세금계산서와 겹쳐있는 1,100만 원을 뺀 게 이제 순수하게 신용카드일 거예요. 3,520만 원. 이게 대가니까 곱하기 110분의 100을 해서 앞머리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3,200쯤 되네요.
여기다가 3200에 320, 그럼 3520, 요것의 합계, 여기에다가 3520 쳐주고, 자격시험 답에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우리는 그냥 항상 하는 걸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외상 매출금 165만원 부가세 포함됐는데, 5월 중에 해당 거래처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되어 장부에 반영했답니다. 그러면 1기 확정 때 대손 요건을 충족됐으니까 1기 확정 때 신고를 했어야지 지금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할 게 아니고 1기 확정 때 수정신고를, 1기 확정신고서를 다시 수정신고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반영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이 한 건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에 예정 매출, 예정신고 누락 세금계산서 자리에 300에 30. 이건 가산세 계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입분은 없다. 그 다음에 가산세 계산할 때 일수는 92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자료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1억 2천에 1200.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일반 매입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1200. 신용카드 매입 공급 대가 2200. 기계장치 구입비가 포함됐습니다. 자,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신용카드 전체의 금액이 2200인데 여기에 고정자산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250에 25만원짜리가 들어있고 나머지를 쳐서 합계가 2200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1750에 175만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에 200. 자, 매입까지 다 했죠. 이제 가산세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미리 한번 하고 갑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하시고. 자, 이번에 가산세 볼게요. 매출 누락한 건 있죠. 그런데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 사람 법인인데 전자세금 계산서를 업무 발급해야 되는데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지급 발급이 아니고 얘가 보통은 여기가 2%인데 이 경우만 1%예요. 그래서 가끔 답이 오래전 시험에 여기 라인에다 이렇게 입력하는 답이 나왔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미발급이에요. 그래서 300만원짜리에 원래라면 2%지만 얘는 1%짜리니까 3만원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잘못한 세액을 찾으면 되겠죠. 매출세액 30만원 곱하기 10%에 25% 적용, 75% 감면해서 7,500원. 그 다음에 납부지연은 항상 얘하고 똑같습니다. 날짜 없으니까 쭉 건너뛰고 확인하시고, 날짜 90 이틀 줬죠. 30만원 곱하기 10,000분의 2.2 곱하기 90 이틀 6072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한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 및 관련 부속 서류를 전자신고하시래요. 1번 부가세 신고서와 관련 부속 서류는 마감되어 있습니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변환 순으로, 즉 전자신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그 다음에 납세자 자진신고를 선택하고 비밀번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로 파일은 이것이고 최종적으로 제출하기까지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전자신고 날짜는 1월부터 3월 쭉 엔터 쳤더니 정상 마감된 부가세 신고하고 부속서류인 세금계산 합계표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작을 눌러요. 비밀번호는 1234, 1234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1234, 1234. 그리고 확인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곧바로 여기가 홈택스 바로 가기니까 여기 눌러서 여기서 이제 파일을 먼저 찾습니다.
파일이 여기서 제시한 ENC 2022-09-23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입니다. 이걸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시고 찾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돼요. 형식 검증 확인, 비밀번호 1234, 1234 확인, 그 다음에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결과 확인하기, 전자 제출하기, 파일 제출하기 해서 제출합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닫고 문제 4번 다음에 결산자를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1번) 22년 말 현재 마케팅팀에서 구입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 중에 미사용액이 있습니다. 자산 처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사왔을 때 비용 처리했으니까 대변에 미사용액을 마케팅이죠. 800번대의 소모품비를 미사용액만큼 취소시키고 자산으로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돌려놓으시면 되겠네요. 2번 전기에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 현재 보유 현황이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내용 이외의 거래는 고려하지 않는다. 발행회사 취득가액 1,500짜리가 전기 말의 공정가치가 1,480으로 떨어졌네요. 그러면 단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20만 원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서 1,550으로 70만 원만큼 올라갔죠. 그럼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을 올리고 손실 제거하고 평가 이익으로 50 잡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네요. 4변에 매도 가능 증권 투자자산 번호입니다. 178번 써야 되고 전기말 공정가치와의 차이 70만 원을 올리고 모두 다 평가 이익 잡는 게 아니라 그때 잡혔던 평가 손실을 먼저 제거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먼저 상계하시고 그리고 나머지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된다는 얘기네요. 3번 진성상사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서 장부상 계장한 이자 수익 중에 36만 원이 차기에 해당하는 금액이랍니다. 올해께 아닌 수익이 잡혀 있으니까 이자 수익을 취소시키라는 얘기네요. 이자 수익 36만 원 대변의 성격이 뭐예요? 먼저 받았죠? 선수금의 성질을 갖는 부채를 수익과 함께 선수수익이라고 합니다. 4번 전기말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한 중앙은행의 장기차입금 2천만 원의 상환기간을 당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2년간 연장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결산일자로 그러니까 유동성 장기부채 처리해 놓은 것이 다시 장기부채인 장기차입금으로 갈아 끼우라는 얘기네요. 부채를 없앨게요. 유동성 장기부채를 없애주고 이때 거래처 걸렸을 거니까 중앙은행 2천만 원을 다시 장기 차입금이라는 비유동 부채로 갈아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장기 차입금을 차변으로 없애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를 만들었는데 이제 거꾸로 유동성 장기 부채를 없애버리고 장기 차입금을 만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역을 결산에 반영하십시오. 여기 이제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 입력하고 제조건은 저기 위에 있는 공구와 기구죠. 제조경비에 공구와 기구에다가 1250 플러스 넣고 판매 차량 운반구니까 여기 내려와서 차량 운반구 여기다 놓고 350 넣고 그 다음에 상단에 전표 추가 누르시면 되겠죠. 예, 닫습니다. 문제 5번 2022년 귀속 원천 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1번 아래의 자료를 보고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인 영업부 팀장 윤영수 입사를 4월 1일 날 했네요. 4번 107번으로 부양가족 명세에 윤영수의 부양가족을 등록한 후에 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고
비고란에 제시된 소득이 전부이고 이것 외에 소득은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하겠다. 혹시 빨간불이 들어오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로 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원 등록 가서 107번 윤영수 주민번호 710121256667 입사 4월 1일자 여기서는 작업할 거 없고요. 일단 부양가족 내용을 먼저 다 입력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우자, 여기 배우자는 3번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F2키 눌러서 도움말 찾으셔도 되겠고 여기서 72032525602127 모 소득자의 직계 존속 어머니죠. 송미란 50122520136662 그 다음에 딸 직계 비속 윤에서 09020544559196 번호가 아예 잘못됐구나. 09020544559196 아들 윤민율 110701399852 그 다음에 형제자매 6번 은혜수 720317 1850520 일단 인적사항을 먼저 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보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인 인적사항 입력하고 주민번호 다 입력했죠. 이제 비고란을 보면서 소득 금액 제한이 걸리는 사람이 있나를 찾아봅니다. 본인은 상관없고 배우자의 기타 소득이에요. 300만 원 있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한답니다.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연간 소득 금액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양도 소득 금액이 200만 원 있습니다. 100만 원 초과했죠. 그러니까 소득 금액 제한으로 어머니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송미라는 72세지만 경로자도 안 되고 다 나머지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은 없고 그래서 이 사람만 부고 나머지는 20세 이하니까 자녀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형제인데 소득은 없어요. 그럼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지금 부로 자동 체크되어 있는데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이라고 자동으로 찍었네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질병관계로 별거 중이라고 되어 있죠. 다 동거인데. 그래서 부양가족이 생계를 같이 하는 거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뭐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해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동거가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얘기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닫습니다. 2번 이진원 사원 308번 4번 22년 연말정산 관련 자료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이 탭에다가 수정을 한 얘기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십시오 라고 해서 첫 번째 가족사항이 이렇게 제시가 됐네요. 자, 그래서 가족사항 중에서 소득금액 제한 걸린 사람을 먼저 사원을 먼저 부를게요. 사원을 불러서 번호 308번 그리고 여기 부양가족 탭을 클릭합니다. 다 등록이 돼 있고 여기서부터 다 부로 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선택을 잘 하라는 얘기겠죠. 일단 이진원 본인은
총급이 5천만 원이고 아무것도 없죠? 세대죠. 그 다음에 김혜수 봅시다. 김혜수가 장모인데 복권 당첨금이 100만 원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기타 소득이니까 공제가 가능하겠죠. 60세 이상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정연주 볼게요. 정연주는 배우자인데 퇴직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나 됩니다. 100만 원 초과됐죠, 소득 금액이. 그러니까 얘는 부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연진은 딸입니다. 소득 없고 초등학생입니다. 20세 이하하고 이 나이 보고 자동으로 자녀 찍었네요. 그 다음에 이주원 20세 이하죠. 7세 이상이 아니니까 자동으로 여기 안 찍었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송원 동생이고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하니까 소득금액 없는 사람이고 장애인이죠. 나이 제한 없으니까 장애인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양가족 탭에서 인적사항을 입력한 것이 되겠네요. 부양가족 탭에 일단 의료비부터 입력합시다. 더블 클릭하시고 자, 의료비 내역 보겠습니다. 부양가족 탭에서 작성하시고 실손의료보험금 반영할 것. 이진원 본인의 질병치료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실손의료보험금 60만 원 받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연진의 질병치료비 괜찮습니다. 요 두 건만 입력하고 실손보험 입력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라고 하겠대요. 여기서 F2키 눌러가지고 본인 이진원 찾고 상호 없고 증빙은 국세청이라고 하랍니다. 건수 필요 없고 금액이 110만 원. 그런데 실손보험금 60만 원 받았으니까 저걸 빼버린다 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F2키 눌러서 이연진 국세청 금액이 질병치료 150만 원 없고 확인. 그 다음에 연금저축 등 탭에 연금저축 보겠습니다. 이진원 본인의 연금저축 계좌 200만원 우리은행 계좌네요. 그러면 여기 가서 연금저축 F2키 우리은행 계좌번호 1012-4588-200번 납입금액 2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중에서 연말정산 입력 탭에 첫 번째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문의 문제 6번인데 요거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누군지 잘 모르니까 일단 요걸 열어놓고 살펴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진원은 본인이에요. 신용카드 사용액 1950 특별한 거 없으니까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전에는 현금 영수증 괜찮습니다. 자, 김혜수가 누군가 봤더니 김혜수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요 두 개를 합친 금액 2,568만 원 입력하고 나머지는 현금 영수증 자리에다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2,568만 원 현금 영수증 350만 원 하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 보겠습니다. 인적사항 살짝 살펴볼게요. 보장성 보험 본인 자동차 보험료 괜찮겠죠? 이연진이가 누구냐? 이연진 자녀네의 보장성 보험 괜찮습니다. 이주원은 누구냐? 또 자녀네의 괜찮습니다. 그러면 보장성 보험을 모두 다 합치면 되겠네요. 80, 60, 55, 19, 195만 원이네요. 여기 가서 195만 원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보겠습니다. 인적사항 좀 봐야 되니까. 자, 교육비 이진원은 본인이죠. 사이버 대학교까지 공제 가능하겠고, 본인. 이연진이 누구냐면, 초등학생이었죠. 초등학생은 태권도 학원 안 됩니다. 이주원은 미취학 아동 유치원 괜찮습니다. 요거하고 요것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고 취학 전 아동의
한 번 더 더블 클릭. 금액은 220만원 확인. 그 다음에 본인 120만원 확인. 자, 그 다음에 기부금 볼게요. 기부금의 내용을 보니까 김혜수가 누구니? 60세 이상인 사람이죠? 되겠죠? 80만원 종교단체 기부금이네요. 더블 클릭하고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 8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다 됐죠? 닫고 저장만 하시면 되겠죠?